요즘 렌트 구하려고 하시는 분들 정말 고생 많으시죠? 코로나 때랑은 다르게 집주인은 웃고 세입자는 우는 전세 역전인 상황이에요. 렌트 마켓이 너무 좋아서요. 리스팅이 된 날 연락을 해도 이미 계약에 들어가는 경우가 허다해요. 저도 렌트 매물을 내놓으면요. 연락 폭탄을 맞아서요. 다 답변을 못할 정도예요. 제가 이전에 렌트 후에 구매하는 프로그램 설명드렸던 거 기억하세요? 몇 년 전에는 부동산 마켓이 느린 편이었어요. 그래서 바이어한테 어필을 하려고 만든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워낙 셀러 마켓이에요. 그래서 좋은 매물은 바로 매도되기 때문에요. 필요 없는 프로그램이 됐어요. 그래서 현재 맨하탄에서는요. 한 빌딩만 이 프로그램을 아직 운영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모두 없어졌어요. 그리고 렌트가 나온 지 몇 시간 안에 나가기도 하는데요. 이 경우는 사이트 언신 렌트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해석을 해보면요. 세입자가 집을 보지 않고 바로 계약을 원하는 경우예요. 어떻게 집을 보지도 않고 렌트를 할까 의아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미 빌딩을 잘 알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더라도요. 맨하탄의 아파트들은 오래되지 않은 빌딩이면요. 기본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컨디션이 있기 때문에요. 사진이랑 도면만 보고 결정을 해도요. 크게 실패할 확률이 적어요. 이런 상황이라서 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목돈을 쥐고 있는 렌터들은요. 이자가 높아지고 있어도 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매하고 있어요. 특히 뉴욕 렌트비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이 렌트비 상승이 구매로 방향을 전환하는 큰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자가 더 오르기 전에요. 최대한 빨리 락을 시키는 게 관건이에요. 그렇게 30년 고정이자로 월 비용을 고정시켜 놓으면요. 매년 오르는 렌트비랑 비교해서요. 장기전으로 봤을 때는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렌트비가 매년 5% 올라간다고 가정하고 설명을 해볼게요. 월 렌트비랑 대출 비용이 4,000불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5년 후의 총 금액은 렌트는 26만 4,000불, 대출 비용은 24만 불이거든요. 그럼 2만 4,000불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결론은 렌트를 했을 때는 5년 동안 2만 4,000불을 더 지불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다른 내용에서도 렌트를 해야 할지 구매를 할지를 설명을 많이 드렸어요. 그러면서 집을 소개해 드릴 때는요. 월 비용이랑 예상 렌트비를 같이 보여드려요. 그 이유는 부동산을 실거주지로 이용을 하다가요. 투자로 돌리게 될 때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때 손해보지 않고 렌트를 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부분으로 생각해서 모든 면에서 좋은 부동산만 골라서 소개를 해드려요. 그리고 맨하탄 부동산을 잘 아는 분들이라면 과감한 투자를 권해드리지만요. 잘 모르는 분들은 아무래도 걱정이 많이 되기 마련이에요. 그런 부분에서도요. 여러 부분에서 손해 없는 곳을 권해드리고 있어요. 현재 대출 이자가 큰 폭으로 띄우고 있어요. 현재 5%대로 올라 있는데요. 얼마나 더 오를지는 지켜봐야지 돼요. 상승폭이 0.75%로 높게 뛰다 보니까 부담이 되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이자가 뛰니까요. 매달 지불 금액이 얼마나 달라질지도 궁금하실 거예요. 보통 은행은 부채 상환율인 DTI가 36%지만요. 소득이나 여러 상황에 따라서요. 44%까지 적용될 수도 있어요. 무슨 소린지 이해가 잘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엑셀 파일로 포뮬라를 만들었어요. 제가 만든 공식에다가 원하는 숫자를 넣어서 계산을 하면은요. 대출을 받으실 때 얼마가 필요한지 그리고 매달 비용이 얼마나 나가는지를 대략 미리 알아볼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해서요. 다양한 차트를 만들었으니까요. 원하는 상황에 맞는 차트를 찾아서요. 계산을 해보세요. 이 포뮬러는요. 아래 설명에 블로그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하세요. 그럼 이 계산법을 가지고 지출 계산 예를 살펴볼게요. 부채 상환율은요. 36%에서 44% 중간인 40%를 적용해서 계산을 했고요. 연봉은 직장인일 경우는 세전인 프리텍스 금액으로 계산을 해주세요. 이자는 5%로 적용을 했지만요. 이 안에 모든 숫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바꿔서 계산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받는 연봉으로 가능한 월 지출을 알고 싶을 때를 계산을 해볼게요. 여기서 월 지출은 대출 원금이랑 이자랑요.
관리비랑 부동산세를 합한 금액이에요. 연봉이 15만 불이라면 나누기 12로 월급을 계산할 수 있겠죠. 부채 상환율 40%를 적용하면 총 월 지출이 5천 불이 나와요. 그럼 월 대출금이랑 관리비랑 부동산세를 합한 금액이 5천 불 아래의 집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부채 상환율 계산법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죠. 계산법은 위에 비디오를 확인해 주세요. 이제 월 지출은 알지만 월 대출금을 모를 때를 계산해 볼게요. 월 지출은 좀 전에 5천 불이 나왔으니까요. 이에 맞는 대출금을 계산을 해봐야죠. 관리비랑 부동산세를 제외해야지 원금과 이자로 얼마나 지불할 수 있는지가 나오기 때문에요. 원하는 아파트를 찾아서요. 부동산세랑 관리비를 대입시켜도 되고요. 아니면 마음에 드는 아파트들에서요. 평균 월 관리비랑 부동산세 합계를 내서요. 월 대출 금액을 계산해 볼 수도 있어요. 지금은 월 관리비랑 부동산세를 1,500불로 계산해 볼게요. 그럼 총 대출금이 3,500불이 나오네요. 이 말은 원금이랑 이자를 합한 대출금이요. 3,500불 아래의 집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원하는 아파트를 찾아서 월 지출을 계산하니까 5,000불이 나왔다면요. 내 월 소득으로 구매가 가능한지도 궁금하겠죠. 부채 상환율을 40%로 계산하면요. 월 소득이 12,500불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연봉이나 연소득이 15만 불 이상이 돼야 되고요. 현재 렌트를 하고 있고 월 렌트비로 5,000불을 내고 있으면요. 집을 살 때도 월 지출 금액이 비슷하게 나오길 바랄 거예요. 그럼 대출금이랑 부동산세랑 관리비를 합해서요. 매달 5,000불을 내게 되면요. 대출이 얼마가 나올지도 알고 싶겠죠. 아까 계산한 월 대출 3,500불을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볼게요. 결국 부동산세랑 관리비를 합쳐서요. 1,500불이 넘지 않는 집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30년 대출에 이자 5%로 계산을 하면요. 총 65만 불 정도를 대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은행이랑 대출 상담을 하고요. 프리-어프로브 된 총 대출금이 45만 불이 나왔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매달 얼마의 금액을 대출금으로 지불할지를 알고 싶을 거예요. 역시 30년 대출이랑 5% 이자로 계산을 해볼게요. 그럼 매달 2,400불 정도를 대출금으로 지불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금액을 알면은 앞으로 지출 계획을 짜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리고 은행이랑 대출 상담 후에요. 프리-어프로브 된 금액이 69만 불이 나왔다고 하면은요. 이 대출금을 가지고 얼마짜리 집을 봐야 하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20% 다운을 하고요. 80%를 대출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경우에는 86만 불이 넘지 않는 선에서 집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 의미는요. 원하는 집의 구매 가격이 높으면요. 승인된 대출금 69만 불에서요. 다운페이를 높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69만 불을 대출 받으면요. 다운페이를 2배인 40%로 올리면 바잉 파워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 경우는 115만 불짜리 집 구매가 가능해져요. 그럼 다운페이를 20% 했을 때보다 28만 7,500불이 더 높은 가격의 집을 구매할 수가 있게 돼요. 마지막으로 같은 대출금으로요. 다운페이를 50% 했을 때 달라지는 바잉 파워를 계산해 볼게요. 대출금이랑 같은 금액을 다운하는 거니까 계산이 아주 쉽겠죠. 이 경우는 138만 불짜리 집 구매가 가능해지면서요. 다운페이를 20% 했을 때보다요. 57만 5천 불이 더 높은 가격의 집 구매가 가능해지기 때문에요. 현금 보유 여부에 따라서요. 대출이 나오는 금액이랑 집 구매 금액이 달라질 거예요. 이렇게 여러 상황을 가정해서 계산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숫자도 원하는 대로 바꿔가면서 계산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야지 맞춤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좀 더 정확한 액수를 알아볼 수가 있어요. 현재 렌트를 하고 계신 분들은 구매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때에는 렌트랑 구매 모두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은 렌트 계약이 만료가 되면요. 이동이 자유로운 반면에요. 한번 구매한 집을 1년 안에 팔고 이사하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지만 렌트비는 큰 시장 변화가 없는 이상은 매년 오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집을 구매하면요, 30년 고정이자일 경우에는 비용이 오르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랑 여건을 꼼꼼히 비교하셔서요, 구매인지 아니면 렌트인지를 결정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당장 구매할 여건은 안 되지만요,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오늘 드린 내용이랑요, 지난 내용을 같이 참고를 해주세요. 그리고 부동산 대출을 미리 차곡차곡 준비하셔서요, 나중에 많은 혜택 받으시고요. 그럼 오늘도 좋은 투자 하시고요. 저는 2분기 부동산 분석으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